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로소피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죠? 내 삶의 필로소피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진짜 깊은 뜻,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철학의 핵심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또 학문적으로 어떤 분야들로 나뉘는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도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비슷한 단어들이랑은 뭐가 다른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혜를 향한 여행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철학의 핵심을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 단어가 그냥 어려운 학문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개인적인 지침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 먼저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필로소피의 어원을 보면 저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리스어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 단어의 본질인 거죠. 자, 보세요. 필로소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에요. 존재란 무엇인가? 알미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랄까? 좀 더 개인적인 거예요. 내 삶의 철학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의 원칙이나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거죠. 학문으로서의 철학,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문장 한번 보세요. Ancient Greek philosophy laid the foundation for Western thought.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서양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 여기서 필로소피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상가들의 연구처럼 하나의 거대한 학문 분야를 딱 지칭하는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은 느낌이 완전 다르죠. My personal philosophy is to always be kind. 나의 개인적인 철학은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학문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만의 원칙,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대한 철학이라는 학문 안에는 또 어떤 세부 분야들이 있는지 그 전문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철학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에 집중해 볼까 해요. 바로 도덕철학, 정치철학, 그리고 과학철학입니다. 각각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깊어요. 첫 번째, 도덕철학입니다. 다른 말로 윤리학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도덕에 대해 파고드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행동이 옳은 건지, 우리에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Utilitarianism is a key branch of moral philosophy that focuses on maximizing overall happiness.功利主義는 전반적인 행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도덕 철학의 핵심 분야이다.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유명한功利주의가 바로 이 도덕 철학의 한 갈래죠. 이처럼 도덕 철학은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옳음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이론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정치 철학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단어들 있잖아요. 정의, 자유, 권력, 민주주의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개념들이 도대체 뭐고 또 국가나 정부 같은 시스템이 왜 정당한 건지 그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장이 있죠. Plato's Republic is a foundational text in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플라톤의 국가는 서양 정치 철학의 기초적인 문헌이다. 플라톤의 국가 같은 고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나 정부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사실 수천 년 전 이런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과학 철학을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재밌어요.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과정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과학의 방법이 정말 믿을 만한가? 과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과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Debates about falsifiability are central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반증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과학 철학의 핵심이다.
반증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틀렸다고 증명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과학의 기준 자체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게 과학 철학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의 심판관 같은 존재죠. 자, 그렇다면 이 철학이라는 게 세상 어디서나 다 똑같을까요? 아닐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초점에 있어요. 서양 철학은 주로 나라는 개인, 그리고 개인의 이성과 권리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분석적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에 동양 철학은 우리라는 관계, 그리고 전체와의 조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문장이 그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The principles of harmony and balance are key concepts in Eastern philosophy. 조화와 균형의 원칙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맞아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동체나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많은 서양 철학과는 다른 동양 철학만의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이라고 하면 왠지 두꺼운 책 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실천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실천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철학이죠. 복잡한 이론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실제 문제들,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딜레마에 직접 적용해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철학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게 그냥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3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원칙이나 가치관을 만나는 단계. 둘째, 그걸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나의 지침으로 삼는 단계. 마지막으로 실제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 원칙에 따라 꾸준히 해나가는 단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예문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The company decided to adopt a philosophy of radical transparency in all its dealings. 그 회사는 모든 거래에서 급진적인 투명성이라는 철학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한 회사가 급진적 투명성을 철학으로 채택했대요.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모든 회의록,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걸 이 투명성이라는 원칙 아래서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실천인 거죠. 자, 이제 philosophy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념, 이론, 견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필로소피만이 가진 그 고유의 뉘앙스를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아주 강해요. 반면 철학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자체에 집중하죠. 또 이론은 검증 가능한 설명을 목표로 하지만 철학은 더 추상적인 탐구에 가깝고요. 견해가 그냥 하나의 생각이라면 철학은 잘 짜인 생각의 시스템이라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필로소피의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부터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개인적인 철학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즉 당신의 개인적인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끄고 나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